보자, 얘들아. 저번에 했던 거 간단히 좀 하면서 다시 보겠다. 생략. 얘들아, 생략을 여기는 니네 아직 안 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 생략을 네, 생명 시험 보면 어디까지? 몰라. 그래서 생략을 아직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생략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생략 간단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전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야 얘들아 내가 여기 수능 몇 문제 나왔다고 그랬어? 세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세 문제 정도씩 나와. 그리고 쉽게 나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같이 좀 정리하면 되고 그런데 니네 알다시피 유전이 요새 많이 나왔지. 유전에서 되게 어렵게 나왔잖아. 그래서 유전은 어려운데 요번에 생태학 같은 경우는 하면 느껴지는 게 약간 사회 같아. 사회 같아가지고 하기도 안 하기도 약간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같이 정리는 꼭 하고 가야 된다 얘들아. 정리 같이 하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같이 봅시다. 그래서 생태계 보면 저번에 같이 얘기했던 게 무슨 요인과 무슨 요인 두 가지 맞죠? 생물적 요인하고 무슨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 얘들아, 보성아, 생물적 요인하고 무슨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 환경 요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생물적 요인. 그런데 생물적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뭐였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와 소비자와 뭐였어? 분해자였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다 어렵지 않게 다 알 겁니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죠. 네.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고 얘네들은 포식자예요. 보통 피식자예요. 얘네들은 피식을 당하죠. 피식자죠.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뭐를 합니까? 소비를 해요. 섭식을 하죠. 섭식을 합니다. 섭식을 하고 얘네들을 뭐라고 하죠? 보통은 포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위에 있죠. 그리고 분해자는 뭐예요? 크게 미생물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은 뭘 하죠? 부패를 시키죠. 그래서 부패를 시킵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은 크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도 있고 토양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쭉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했었죠.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주는 걸 무슨 영향이라고 해요? 무슨 뭐라고 해요? 작용. 얘를 작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무슨 작용이라고 했어요? 반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용어가 중요해요. 이런 용어들이 객관식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용어들입니다. 저희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 아니에요? 작용, 반작용. 그러네요. 동영상 삭제. 그래서 생물이 그래서 생물이 합류하게 하는 것들을 반작용이죠. 그 다음에 환경이 생물하게 하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은 용어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고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생물과 생물 간에 무슨 작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상호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에서 이게 크게 요렇게를 배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됐죠? 예. 그래서 뭐와 관련된 것들을 얘들아 같이 보자. 근데 여기 둘도 안 나가는 애들 많잖아. 그래서 한번 보면 되고 어차피 여기는 다 시험범위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네. 그래서 이거 생태계 넘어가요? 생태계 넘어가면 끝이야 생물과. 그래요? 너 생태계까지예요? 생태계까지야. 미안해. 진짜. 장훈이가 아는 거 없어도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게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빛과 관련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하나씩 살펴볼 거야, 얘들아. 빛에 대해서 빛의 세기와 관련 있는 것들 제가 두 가지를 알라고 했습니다. 양력과 뭐였죠? 음력이었어. 오늘 좀 수업에 참가해봐. 그래서 양력은 뭐가 두꺼웠다? 일이 잎사귀 중에서 이 위에 있는 이 조직이 무슨 조직이었죠? 이거는 울타리 조직이었죠. 울타리 조직. 울타리 조직이 두꺼웠어. 밑에는 무슨 조직이 있죠? 해면 조직이 있어. 그래서 울타리 조직의 두께가 컸어. 그 다음에 음력 같은 경우는 되게 넓어요. 울타리 조직이 작아요. 해면이 그죠? 얇아요. 얘가 좀 이렇게 작았어. 작고 해면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얘가 두께가 어떻게 됐습니까? 얇아요. 얇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 얘는 빛의 세기가 약해도 빛의 세기가 약해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네. 빛의 세기가 약해도 산다고 그랬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빛이 어떻게 해야 돼? 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그래프를 제가 반드시 하나 알아보려고 그랬죠. 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여기까지 보면 하나는 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서 시작은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도 되게 잘 그려. 그래프가 있고 위에서 이렇게 하는 그래프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용어들이 있었죠. 그래서 위에 거는 여기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최대로 되는 그리고 여기가 CO2죠. CO2. 그 다음에 여기가 빛의 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져도 어떻게 되는 지점이 있다. CO2를 이제 여기서는 흡수입니다. 흡수.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무슨 그래프야? 광합성을 하는 그래프라고. 광합성은 뭐를 흡수합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빛도 흡수하지만 또 뭐도 그 다음에 CO2를 흡수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로 가면 갈수록 CO2를 흡수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점을 무슨 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요런데 일정하게 되는데 여기 다 1번이죠. 이런 데를 뭐라고 할까? 광파점이라고 한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 여기 모삼점. 그죠? X절편. 그래서 2번 2번을 뭐라고 한다? 모상점이라고 한다. 그죠? 이 단어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정규야. 그래서 광파점, 부산점.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였습니다? 뭐였어? 의미가 광파점은 이미 뭐를 다 하는 거야? 이 광파점에서는 뭐를 다 했었지? 염록체가 이미 염록체가 이미 모두 다 사용하는 상태야. 그러니까 염록체 포화 상태입니다. 근데 염록체 포화가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이게 어떤 게 양엽일까? 어떤 게 양엽이에요? 이렇게 얘가 양엽이겠죠. 얘가 음엽이야.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음엽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을 보면 빛이 약해도 보상점을 어떻게 돼요? 보상점이 보상점 자체가 빛이 좀 약해도 보상점 이상이 되죠. 그죠? 빛이 좀 약해도 얘는 보상 좀 더 빛이 강해야 되지.
그래서 보상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 얘들아? 무슨 양과 무슨 양이 같지? 보상점은 호흡량과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보상점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0이라고 해서 에너지 방출이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있습니다. 에너지 방출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항상 같다고 했어.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단어가 또 있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음엽을 기준으로 볼 때 여기까지를 이거를 무슨 광합성량이라고 했지? 순광합성량. 성량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양엽이겠지.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무슨 광합성량? 광합성량이 아니죠. 요거는 무슨 양? 호흡량. 그죠? 그래서 빛의 세기가 없더라도 호흡은 합니까?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호흡은 해. 근데 빛의 세기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뭐를 흡수하는 거야? CO2를. 그래서 호흡할 때 나오는 CO2를 이때까지는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사용한 거지.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CO2가 더 많이. 그러니까 호흡량보다 뭐가 더 많은 거야? 이 이유를. 그래서 요 전체. 그래서 여기 요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총 광합성량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한 그 용어 정리 여러분들이 꼭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양엽이 여러분들 보다시피 뭐가 더 많이 필요하다? 빛의 세기가 더 세야지 뭐에 이릅니까? 광포화점에 이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여기가 광포화점이죠. 일정해지는 장소. 그래서 요거를 아시면 요게 빛의 세기에 따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순광합성량의 보상점부터 그 양엽 그러니까 양엽의 순광합성량은 여기까지고 음엽의 순광합성량이 여기까지. 둘 다 다른 둘 다. 양엽과 음엽에 따라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해되죠? 요거 여기까지 다 배웠었지? 네. 아니야? 아직도 못 나왔는데. 너네들은 연록체 포화 상태가 뭐예요? 연록체. 그러니까 연록체가 입이 두꺼우니까 연록체가 상대적으로 많을까 적을까? 많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연록체가 다 포화된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야. 다 광합성. 다 광합성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두께가 얇을 때는 조금 조금밖에 연록체가 없겠지. 그러니까 금방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해되고 있죠? 기현이도 알겠지? 예.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파장과 관련된 관계도 좀 배웠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됐고. 설명과 재밌는데. 그 다음에 이게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이쪽 자체도 호시다. 글로 가면 CO2를 더 얼마나 많이 흡수하느냐. 그러니까 CO2를 흡수하는 건 광합성할 때 CO2를 많이 흡수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이따가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빛의 파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얘들아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정규야 또 잔다. 정규. 야 빛의 파장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 보자. 여기 봐봐. 보자. 빛의 파장과 관련성이 있는데 얘들아 파장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 파장은 빛의 굴절 그래서 여러가지 파형이 있는데 단파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장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파가 더 셉니까? 장파가 더 셉니까? 단파가 훨씬 더 세요. 얘들아 가시광선 중에서는 어떤 게 단파입니까? 자외선. 그러니까 아니지. 가시광선이 자외선이 아니잖아. 가시광선 중에서는
가시광선 중에서 빨간색이 아니지. 보라색. 보라색이 단파라고 했지. 네. 그 다음에 청색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단파야. 그 다음에 장파는 무슨 빨간색. 그죠? 붉은색.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만약에 요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얘들아 한번 봐봐. 야, 단파는 물을 깊이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수면을. 단파는 세기 때문에 얘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까지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피부에서 만약에 암에 걸리고 막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뭡니까? 단파입니까? 장파입니까? 단파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더 가면 이게 무슨 선이 있는 거야? 자외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피부를 어떻게 해? 완전히 이렇게 뚫는다는 거지. 그래서 가시광선은 피부를까지는 잘 뚫지 않아요. 근데 자외선은 쑥 뚫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피부 암도 걸리고 막 그러는 건데, 근데 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단파 같은 경우 깊이까지 가. 그래서 단파를 흡수하는, 청색을 흡수하는 이런 색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봐봐. 장파는 붉은색이야. 붉은색은 깊이 못 가. 그래서 붉은색을 흡수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붉은색을 흡수하는 보통 식물들. 맞아요. 초록색입니다. 왜? 제가 그랬죠. 식물에서는 무슨 색을 반사한다고 그랬어요? 초록색. 자기가 흡수하지 않는 빛을 반사한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을 보통 흡수합니까? 안 흡수합니까? 그래서 녹조류입니다. 녹조류. 그 다음에 깊이 있는 거는 무슨 조류겠어? 청색을 흡수하니까 홍조류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추측을 해봐. 어떤 애들이 더 깊이 있게 살까? 홍조류. 그죠? 이해되죠? 홍조류가 깊이 살게 됩니다. 그죠? 왜냐? 얘는 어디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까지. 근데 초록색은 어디까지밖에 안 들어가? 깊이까지. 그래서 얘는 깊게 살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깊이 산다. 얘는 얇게 삽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라는 거야?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같은 경우에 보면 바다 이렇게 물결이 있으면 바다 물결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얇게밖에 못 살지만 여기 그렇지만 얘는 어디까지 산다? 깊이까지 산다. 이해됩니까? 예. 홍조류가 자연스러운 홍조류. 아니 자외선까지는 아니고 홍조류는 얘 대조적인 예니까 홍조류는 홍색, 그러니까 붉은색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반사시킨다는 거지. 아예 얘는 반사시킨다는 거지. 반사시킨다. 그래서 무슨 색을 흡수한다고 오히려? 청색. 근데 청색은 단파다 장파다? 단파. 그래서 걔를 흡수한다. 그래서 이런 식이 파장에 따른 결과들입니다. 단파가 자외선이 있는. 단파가 더 단파로 가면 자외선이고 그거보다 더 단파로 가면 X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엑스레이 할 때 다 뚫잖아요. 이렇게. 뚫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네. 오케이. 우리 몸도 홍조류인가요? 우리 몸은 왜 홍주입니까? 우리는 빛을 흡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몸도 흡수할 필요가 있죠. 뭐에 의해서 흡수해야 돼? 비타민 D. 그치? 비타민 D. 그래서 비타민이 합성되려면 흡수가 돼야 돼. 그래서 한 명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볼 겁니다. 빛과 관련된 거는 광주기성이라는 게 있어요. 광주기성 배워본 적 있는 사람? 상이 배웠대요. 그래서 1조 시간. 야, 1조 시간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광주기성이라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다. 이거 배웠다. 광주기성. 들어봤죠. 광주기성 들어봤죠. 처음이죠. 거의. 그래서 용어들을 지금 정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보다시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단일식물하고 장일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일식물은 특징이 어떤 게 장일식물일까요? 그래서 장일식물 같은 경우는
낯이 깁니다. 낯이 길어요. 단일식물은 암이 길어요. 그래서 낯이 길어질 때서부터 이제 피니까 장애식물은 언제 필까요? 낯이 이제 길어지는 때서부터 시작하고 피니까 봄, 여름에 이제 낯이 길어지기 시작할 때. 그럼 단일식물은 언제 꽃입니까? 가을과 겨울. 그래서 짧아지기 시작할 때 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빛과 관련된 현상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환경에 뭐가 영향을 받는 거야? 식물이. 그래서 얘는 작용이가 반작용이다. 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조 시간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온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빛과 관련된 거고, 이제 온도. 그래서 일조 시간, 방조 시간 말고 하나만 더 보면 불광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불광성은 뭐라고 했죠? 불광성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빛이 여기 있어. 빛이 있으면 얘는 그냥 똑바로 쓰죠. 근데 빛이 만약에 이쪽에서만 들어온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휘어진다. 휘어진다. 이렇게 휘어지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호르몬 옥신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게 저거 나는 뿌리 가지고 있었어. 식물에 뿌리 가지고. 그거 잘 됐으면 여기 없었지. 그거 그래도 진짜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었었는데. 별로 간단한데. 그거가 잘. 설마 콩나물. 아야, 콩나물 이거는 원래 이런 걸로 가지고 하는 식물은 아라비답시스라고 그겁니다. 그 애기 장대풀. 애기 장대풀. 그런 걔네들이 되게 빨리 자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이. 그거 잘 되고 어디에 호르몬이 옥수수. 그거 잘 되고 어디에 있는 약간 좀 순수한 연구였어. 그래서 분자생물학적인 거 나중에 니네들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유전자를 깨면 돌연변이가 근데 어디가 돌연변이가 나오는지 몰라. 어떤 유전자가 깨졌는지 몰라. 근데 현상은 뿌리가 예를 들어서 원래 뿌리는 뭐를 인지해요? 뿌리는 중력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자라야 돼. 근데 내가 키운 식물은 이렇게 자랐어. 중력을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의문을 갖는 거. 그러면 무슨 유전자가 깨졌지? 무슨 유전자가 깨졌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옥신에 관련된 유전자가 깨졌었는데 이게 만약에 새로운 유전자였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 막 되게 새로운 발견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있었던 거죠. 선생님 아까 아니야. 별로 아깝지 않아. 저가 성공하셨더라고요. 그치, 엑센트는 안 터도 되겠지, 엑센트는. 매점에서 비 나는 매점에서 비안 줘도 돼. 그래서 맞아. 빚 갚아야 되는데. 매점 빚. 얼마인데요? 몰라, 지금 점점 쌓였어. 니네 때문에 쌓였잖아. 늘릴까요? 8만 또 늘릴까요? 파시면 요새 매점 아줌마 계속 피해 다니고 있어. 이거 하면 안 나면 되겠네. 차 파셔서 내시면 되지. 보자. 근데 그건 그 다음에 웬만해서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온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온도도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우 같은 경우도 겨울형이 있고 상황이요. 그죠? 겨울형이 있고 여름형이 있습니다. 아니다, 겨울형이 아니라 여우 같은 경우도 사막에서 사는 애들이 있고 어디서 사는 애가 있어? 북극에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 자체가 어떻습니까? 사막에서 사는 애들은 뭐가 아픕니까? 말단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말단 미래지.
말단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귀 같은 경우가 어때요? 귀도 크고 발도 크고 이런데 이제 이런 애들은 말단이 어때요? 말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작아요. 왜? 이렇게 튀어나온 게 크면 어떻게 해요? 열 손실이 어떻게 돼요? 커요. 되게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몸집은 어떤 게 크겠어? 몸집은 얘네들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얘네들은 몸집도 작고. 몸집이 커야지 뭐를 많이 흡수할 수 있어? 열을 많이 흡수할 수 있죠. 그리고 털 같은 경우도 많아요. 얘는 없고 얘는 많고 이런 것들. 이런 특징들이 다 온도와 관련성이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온도와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뭐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물도 우리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물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막습니까? 증발을 막습니다. 증발을 막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발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증발을 막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파충류는 뭘로 덮여 있어요? 비늘. 파충류는 비늘. 비늘. 그 다음에 곤충은 무슨 류? 키틴질. 뭐예요? 키틴질 겉에 써야져 있는 게 키틴질이야. 곤충에 써야지. 요새 그래서 곤충으로 요리 많이 하려고 그러지. 왜요? 식량 부족의 문제를 곤충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합니다. 요새. 그때 인생이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곤충은 왜냐하면 많잖아 아직도. 그래서 피말려 가지고 요리를 참 대인생이 아름답게 하면. 보여줬어요. 대인생이 보여줬어요. 그지? 그런 것도 있어요. 요새 그래서 이런 걸로 아름답게 요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선인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선인장도 물을 안 빼앗기려고 캠이라는 광합성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쨌든 물을 최대한 안 뺏기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그렇겠죠? 광합성이래 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형이라는 단어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배운 거고요. 생활형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생활형이라는 게 뭐냐? 이건 딴 게 아니라 만약에 생물의 종류는 어때? 생물의 종류는 같다 틀리다? 다르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 산다. 형태가 어떻다? 형태가 비슷하다. 그래서 뭐랑 많이 비교를 해놨었죠? 개구리와 하마. 얘네들도 다 뭐하는 애들이야? 다 물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서 눈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수 있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수 있게끔 구조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생활형이 있다. 그리고 이제 생활형에서 이번에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들 배워야 될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하나. 여기서 하나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라운키에르. 라운키에르의 생활력. 이게 나옵니다. 라운키에르. 이런 단어들은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 이제 식물을 가지고 분류를 해놓는 거야. 그래서 식물을 크게 몇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보십시오. 지상생물입니다. 지상생물. 그러니까 생물, 이것도 똑같은 거야. 생물의 종류는 틀린데 어떻다? 같은 환경에 타면 형태가 비슷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상식물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런 애들이 이제 지상식물입니다. 그냥 우리 보통 보이는 나무들 있죠. 이런 나무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겨울에 무엇을 기준으로 봤냐 하면 겨울 눈.
겨울 눈이 뭐예요? 여러분들 겨울 눈 뭔지 알죠? 네. 어. 겨울에 눈 그래, 내리는 아이, 겨울에 겨울눈이네요. 그거 그런 거. 니네 벚꽃도 그렇고 다 눈 있잖아. 그 싹 나기 전에 이렇게 눈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있잖아. 뭐예요? 얘가 이제 그 뭐냐 그 큰나무 목련 같은 경우는 여기 겨울눈이 이렇게 털로 덮여져 있잖아. 모르겠어요. 눈 내리는 거. 있어. 겨울눈 같은 거 있어. 그래서 겨울에 니네들 식물 봐봐. 다 몽울이 져 있는 거 있어. 알지? 한번 봐봐. 그래서 이런 겨울눈이 다 있는데 이런 겨울눈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상식물 같은 경우는 몇 cm 위에 있다? 지상에서 30cm 위에 30cm 이상에 있다. 그 다음에 지표식 땅에서 지표식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상생물, 지상식물. 그래서 지표식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다? 이게 약간 이렇게 위에 있긴 한데 몇 cm? 30cm 이하에 있다. 겨울눈. 이런데 이제 겨울눈이 있다라는 거. 이런데 겨울눈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반지중식물이 있습니다. 반지중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중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생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반지중식물이라는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눈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 땅에. 여기가 이제 땅이라면 여기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땅에 이렇게 붙잡혀서 사는 애 이런 애들 있죠. 이게 민들레. 민들레. 그래서 이건 겨울눈이 얘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눈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파악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지중식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뿌리에 있어요. 뿌리.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뿌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1년생 식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디다가 놔둘까요? 씨에. C로 이제 쟤네들은 죽고 C로 하죠. 그래서 이걸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식물은 다 비슷한, 다 종류는 틀릴 수 있는데 겨울눈이 어딜까 얘는? 가지. 이런 가지나 위에 30cm 위에 있어. 지표식물 같은 경우는 어디 있어? 30cm 이하 좀 이렇게 짧게 있어. 그 다음 민들레 같은 경우는 딱 여기 있습니다. 뿌리는 요 밑에 있지만 여기 있어요. 땅 위에 있는 땅 표면에. 그리고 지중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년생이면 얘는 죽고 뭐로 있는 거야? C로, 종자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한번 봐봐. 어떤 애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어디서 살아요? 열대와 온대. 그나마 좀 덜 추운데. 진짜 추운데 애들은 어디서 살까요? 열대 식물도 겨울눈이 있어요. 겨울이 없잖아. 아예 겨울이 없는 데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애들, 지중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있을까요? 추운데. 한데. 그죠? 그죠? 어디 추우니까 아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땅에